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심, 문현주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심택 10%요. 24,000원이요. 24,000원에 10%요? 이거 뭐 어제 그제 뭐 이렇게 사신 건가요? 월요일, 아니요, 목요일? 몇 달 됐어요. 몇 달? 15,50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앞으로 계속 갖고 가야 되나 해서 의문이 생겼어요. 뭐 일단 매수하신 자리 자체가 앞으로 장기로 바라보고 사야 되는 매수가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왜 행색을 보면 멀리 여행 갈 사람과 집 앞에 여행을 갈 사람과 집 앞에 슈퍼 가는 사람의 행색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예, 지나가는 사람 보면은 뭐 캐리어 들고 이렇게 막 멀리 갈 것처럼 이렇게 카메라도 목에 걸고 막 옷도 뭐 멋지게 깔끔하게 입고 뭐 짐을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사람들이 슈퍼마켓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반대로 그냥 슬리퍼 신고 반바지에 그냥 런닝 같은 거 하나 입고 그냥 슬리퍼 주머니에 손 넣고 막 걸어 나오는 사람이 유럽 여행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행색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아 멀리 갈 사람이다 아니다를 알듯이 시청단의 매수가를 보면요, 이거는 지금 멀리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단기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의 매수가예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를 하겠다고 들어와 놓고 자기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냥 단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면 되고요. 단기로 보게 된다면 차트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뭐 전망이 어떻고 기업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비중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 기업을 일단 반도체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수가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코스피 5천 간다 뭐 이런 5천 보낸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죠? 예,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외국인들도 있고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도 진짜 이재명은 한다가 슬로건이었으니까 진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기대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지수가 만약에 5천은 아니더라도 3천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려면은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뭐 물론 요즘에 다른 시가총액을 키워 나가고 있는 다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비중 자체가 줄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게 13%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끌어올리게 된다면은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적어도 얘가 안 내려가야 되는데 얘가 무슨 업종이냐 하면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간다?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관련 주들도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얘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올라온 이유가 얘가 잘나서가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매수세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반도체 예, 산업은 지금 뭐 다들 뭐 알고는 계시겠지만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위기다 위기다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반도체 산업은 지금 호재가 아니고 기회도 아니고 위기다. 슈퍼사이클도 아니고 이거는 오히려 지금 중국이라던가 뭐 TSMC라던가 그리고 미국에서도 자국 내에 있는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들은 좀 위기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그렇다는 말을 반도체 산업하고 업황하고 상관없이 그냥 대통령의 어떤 공약 때문에 그리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만 오른다면 그건 거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든 간에 올라오면은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올라올 때 수익을 잘 챙겨내시면 되고 거품인 것을 우리가 굳이 잡고 기다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맥주도 맥주 거품이 막 가득 차게 되면은 거품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따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품이 올라왔을 때 잘 매도하신 다음에 내려갔을 때 다시 산다거나 이 업황에 대해서 내가 좀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쌀 때 다시 사가지고 장기로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을 수 있으나 지금 이 2만 원이라고 하는 이 매수가는 장기로 보기에는 너무 어정쩡한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 관점에서 잘 처리하시길 바라고 전고점인 22,300원, 23,000원대 여기 23,000원대를 넘어서기 시작한다면은 26,000, 7,000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조금 챙겨내시면 될 것 같고 23,000원 넘어가지 못하면은 쌍봉 그리면서 밑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또 물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또 물릴 이유가 뭐가 있냐. 나중에 다시 사는 게 낫지라고 생각해서 본전에서 넘어가지 못한다면은 매도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서흥, 서흥. 매수가 네, 지금 2만 TV 원에 소리가 좀 들리고 있는데 TV 소리를 완전히 줄여주시고요. 다시 한번 매수가가 얼마죠? 서흥, 매수가 2만 원에 11%. 11% 2만 원이요. 네, 네.
일단 뭐 서흥을 매수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하신 것 같긴 한데 네. 당장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의 움직임이 바닥을 좀 잡아가려고 하는 과정이 좀 보여요. 2025년 들어와가지고요. 네. 2025년까지는 2020년 이후로 계속 주가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종목은 우리가 보통 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비교적 조금 아래쪽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반등 나갔을 때 본전 언저리까지 오려고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시청자님도 지금 뭐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보다 더 아시겠죠. 왜냐하면 전 서흥이라는 종목을 살 생각이 없으니까 아예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서흥이라는 기업도 있네? 라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관심도 없거든요. 이런 기업에. 근데 네. 어쨌든 시청자님은 겪어왔었기 때문에 잘 아실 수밖에 없는 게 이 종목이 12,000원까지 갔다 올라왔다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럼 상식적으로 2만 원에 들고 있는 게 이 종목으로 수익 내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12,000원에 가깝게 들고 있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12,000원이요. 그러면 2만 원에 자꾸 들고 있으시면서 고집 부리고 안 팔고 가만히 계시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좀 팔았다가 다시 살기 위해서 떨어지길 좀 기다리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팔았다가 다시 사는 거 유리하죠. 그 유리한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이 쉬운 거잖아요. 우리가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먹고 운동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말이 쉽잖아요. 근데 그걸 해내야지 살이 빠지죠. 그죠? 네. 그러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팔고 다시 사야 돈을 벌어요. 지금 나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더 갈까 봐.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내가 살이 먹어도 안 찔 것 같으니까 자꾸 치킨을 먹고 밤에 맥주 먹고 배 벅벅 긁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살 안 찔 것 같다 네. 생각하고. 하지만 네. 찌잖아요. 그죠? 네. 당장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의 개념이에요. 그냥 지금 좀만 더 기다리면 올라갈 것 같고 수익 날 것 같은데 왜 팔아야 되지라는 느낌인 거예요. 오늘 즐겁고 재밌는데 내가 왜 살 빼고 운동해야 되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 쉬운 걸 안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답은 나와 있거든요. 네. 여기서 본전쯤 오면 뭐 해야 될까요? 팔아요. 그렇죠. 팔아요가 아니고 팔아야죠. 네. 그래서 말했잖아요. 쉽다고요. 그걸 해내면 돈을 버는 거라니까요. 네. 이제 해내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려울 겁니다. 그건 이제 누구 숙제냐면 제 숙제가 아니라 누구 숙제죠? 제 숙제죠. 맞아요. 그러니까 해내시길 바랍니다. 본전쯤 왔을 때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 다시 13,000원 이하로 빠지면은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아래쪽에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를 낮추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가 그래도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역시나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뭐 제약 바이오 이런 쪽으로 뭐 원재료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기업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어떤 캡슐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판매량은 앞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보니까 매출도 앞으로 점점 잘 성장할 것 같고요. 이런 거는 단기 관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장기 관점으로 잡아야 가야 될 것 같고 이런 기업이야말로 막 4년, 5년 이렇게 들고 갔을 때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지금 이거 뭐 1년 가져갔다, 2년 가져갔다 저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4, 5년을 가져가야 수익을 더 크게 챙겨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는 동안에 비중 관리를 좀 하시고 매수가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2만 원이 좋은 가격대긴 한데요. 멀리 봤을 때 좋은 가격대긴 한데 좀 더 낮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통해서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더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전 정리하시고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나머지로는 13,000원 이하에 다시 접근하는 방식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오늘 대체적으로 전화를 늦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다들 잠시만요. 다른 시청자분들께 제가 부탁할게요. 전화 여보세요 바로 해주세요. 네,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안 그러면 끊어버리기 때문에 빨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클래시스요. 클래시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61,000원에 7%요. 61,000원에 7%요. 예. 근데 돈도 잘 버는데 왜 안 가요?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죠? 그건 아니고요. 이거 수익 났었는데 좀 욕심 부리고 못 팔았었어요. 아니요,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오래 하셨다고요? 몇 년 됐어요. 몇 년 되셨어요? 네. 몇 년 되셨냐고요? 몇 년쯤 한 하셨어요, 주식? 4년 이상? 코로나 끝나고 들어오셨네요. 지금 이런 식으로 주식 하시면은 벌었던 거 계속 이제 잃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 올 거예요.
수익 났었는데 못 팔았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수익이 났었지 않았어요. 수익이 날려면 팔았어야 수익인 거지 올라갔다 내려간 건 수익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맞아요. 결국 내가 팔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거고 시청자님이 질문하신 건 돈은 잘 버는데 왜 주가가 안 갈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돈은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간 걸까요? 아니면 주가가 올라온 걸까요?를 같이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종목은 2019년에 5,000원짜리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쯤만 하더라도 15,000원짜리였고요. 2023년쯤 돼가지고는 24,000원, 4,000원, 5,000원 이렇게 와 있었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4만 원짜리였는데 지금 6만 5천 원까지 왔어요. 그러면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간 겁니까? 돈 잘 벌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겁니까? 간 건 맞죠. 그러니까요. 간 걸 가지고 왜 안 간다 그래요? 그거는 시청자님 사고 난 다음에 안 간다 그러는 것뿐인 거지. 제가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돈을 잘 벌어서 주가가 이미 올라온 상태이지 않느냐. 여기서부터 돈을 더 벌지 않으면 주가가 더 못 가요. 지금 여기까지 잘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이제 지금의 결과고요. 공부를 잘하니까 전교 1등이 됐는데 다음 시험에도 전교 1등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돈을 또 지금보다 돈을 계속해서 더 많이 벌어야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럼 시청자님은 지금까지 올라오고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랑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거 알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비싸게 이렇게 뭐 한다고 삽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주식을 비싸게 사놓고 안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웃긴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비싸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비싸면 잘 안 사 먹는 거랑 똑같거든요. 우리 산삼 같은 거 몸에 좋은 거 알지만 전 산삼 구경도 안 해봤거든요. 비싸서 안 사봤어요, 한 번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비싸면 안 사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시스라는 기업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기업인데 좋은 만큼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만큼 비싸지니까 굳이 이 종목을 사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계란 한 판이 요즘 비싸잖아요. 이제 거의 뭐 7,000원에서 10,000원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넘어가기 시작해서 막 계란 한 판이 2만 원, 3만 원이 된다면 우리가 계란을 굳이 먹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먹는다 하더라도 개수를 줄인다거나 잘 안 사야 되겠다. 딴 걸 먹지 뭐. 다른 걸로 우리가 단백질 보충하던가 하지 뭐라고 다른 방향을 찾듯이 클래시스라는 종목으로 우리가 굳이 이거를 이렇게 비싸게 올라왔는데 또 사야 하나라고 한다면 저는 굳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간 기업들이 있거든요. 얘는 돈 잘 벌어서 주가가 올라왔고 돈을 진짜 잘 버는데 주가가 완전히 한 번도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있어요. 과거보다 더 싸진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좋아질 기업인 거지 이런 게 좋아질 기업이라고 말하기는 전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평가 또는 가치 투자 이런 거에도 하나도 접목되지 않는 그냥 단기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매매해야 되는 자리인데 차트도 보실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1,000원에 매수하신 것 같고 61,000원에 매수하신 다음에 올라갈 때 정보 좀 뚫었다가 안 가면 바로 팔아야 되는데 그것도 판단을 못 하신 것 같고 다시 본전 왔을 때 팔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신 것 같고 내려갈 때 3% 손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고 최근에 저점 깰 때 팔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못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런 자리 들어가실 분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 저점 깨질 때 손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올라가더라도 시청자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이거 지금 여기 저점 깨지는 게 손절하기가 너무 아쉽다 생각이 든다면은 더 밑으로 빠질 걸 각오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파동상 4만 원, 4, 5천 원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저기까지 빠진 걸 각오하시고 반등을 기다려보시는 것은 시청자님이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저는 이거 지금 잘못된 매매를 하셨고 이미 팔아야 되는 타이밍을 4-5번 놓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더 놓치시겠다 하면 이제 계좌가 점점 골마 들어가기 시작할 건데 그거는 제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정리하시고 고점 들어가지 마세요.